대한민국 육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줄어드는 병역 인구 감소로 인해 군을 유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군의 무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동장전 기능을 탑재한 KNA2 무인경비정 해검, 중고도 무인기 KUSFS 등 국방전력의 첨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병력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군의 전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는 발전 방향이 옳은 것과 별개로 군의 능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물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형태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일반 국민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이 준비하는 미래 전력의 방향과 여러 문제를 세심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인데요. 지난 7월 31일 육군은 학군사관장교의 추가 모집을 선언했습니다. 한때 수대일의 경쟁력을 자랑하며 우수한 장교단을 육성하는 호국유람이었던 학군단의 모집 정원이 미달하는 대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2016년 1만 6천여 명이었던 ROTC 지원자 수는 매년 2천여 명씩 줄다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5천 명에 그쳤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청년 인구 자체의 감소가 심각합니다. 2022년 수능 응시자 수는 42만 8,966명으로 64만 8,946명이었던 2012년 수능 인구에 비해 거의 2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청소년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게 원인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2022년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 약 24만 8천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2042년이면 학군사관에 지원할 20대 초반 남녀의 수가 미달이 일어난 올해의 절반으로 추락한다는 뜻인데요. 이래서야 장교의 충원은 고사하고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장교에 대한 대우 부족입니다. 지난 10년간 군복무 기간이 많이 감소하고 병사에 대한 임금, 생활 여건 개선이 여러 차례 이뤄진 반면 초급 장교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군단으로 장교가 된 초급 장교들은 병사와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서 10개월을 더 복무해야 하게 됐는데요. 심지어 업무마저 훨씬 과도하기 때문에 장교가 되려는 지원자의 수가 급감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군의 근간인 장교 그리고 부사관의 급격한 질적, 양적 저하는 우리 군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다수의 징집병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냉전형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무인전력 확충과 병사 개개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구의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워리어 플랫폼과 드론봇 전투단 그리고 KNA2 해검으로 대표되는 여러 장비의 무인화입니다. 첫째, 워리어 플랫폼은 방탄 헬멧과 방탄복, 야투경, 도트사이트 등 현대 보병에게 필수적인 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여태껏 무시당하던 보병의 장구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수적 우위를 가진 북한, 중국 등 적대 세력에 대해 질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워리어 플랫폼은 일선부대까지 지급되어 여러 문제를 개선 중입니다. 둘째는 드론봇 전투단인데요. 우리 군은 빠르게 줄어드는 보병 전력의 부족분을 소총 드론, 견마 로봇 등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저 메우는 것을 넘어 3차원으로 적을 감시 정찰하고 나아가 입체적인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게 드론봇 전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 육군은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동신속대응사단 등 주요 부대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제대에서 전력화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육군만이 아닙니다. 해군에서도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연안경비 전력의 무인화인데요. 현재 해군은 한때 수백 척에 달했던 참수리 고속정과 울산급, 포항급 등의 구형 초계함, 호위함 전력을 빠르게 퇴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슷한 인력이 투입되지만 훨씬 강력한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호위함과 PKMR 등으로 대체 중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 4월 진수된 충남급 호위함 1번함 충남함입니다. 충남함은 FFX3로 불리던 차세대 호위함으로 길이 129.1m, 폭 14.8m, 높이 38.9m, 흡수 4.2m의 만재배 수량 4,300톤인 중고축함급 항공호위함입니다. 이는 이전 세대의 호위함인 울산급 호위함의 크기인 길이 102m, 폭 11.5m, 흡수 3.5m
1.5m, 만재 2200톤에 비해 규모면에서 2배가량 큰 군함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승무원의 수는 충남급이 울산급보다 25명이나 적습니다. 크기가 2배인데 오히려 필요 인원이 25명이 적은 것입니다. 이는 대대적인 선진 설비의 도입 덕분인데요. 그렇다고 무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고작 8발의 해성미사일과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던 울산급 호위함에 비해 압도적인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는데요. 먼저 16셀의 KVLS에 해공대공 미사일, 홍상어 대잠월에 전술함 대지유도탄 등을 탑재해 대공, 대잠, 대지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발사대를 통해 8발의 해성 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A사 레이더로 만들어진 통합 마스트를 탑재해 이전 세대의 호위함인 울산함이 대공, 항법, 사통 레이더를 각각 운용하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호위함일 뿐 경구축함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수준인데요. 우리 군은 충남급 호위함 6척, 이후 건조가 예정된 FFX4 6척을 건조해 2030년까지 기존 구식 호위함을 첨단 전투함 26척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검2 무인정 등을 개발해 해상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연안고속정 전력을 완전 무인화해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병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무인화는 공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공군은 항공우주군으로 진화하기 위해 군위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호크의 도입, 중고도 무인기의 양산 등 무인 전력 확충에 힘쓰는 한편 4.25 사업을 통해 사레이더를 우주궤도에 배치하고 한국판 GPS인 KPS를 우주에 설치해 동일 전력으로 훨씬 다양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을 개선 중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KF-21 보라매입니다. 복자형 KF-21을 전자전사양 또는 멈티사양으로 개량하자는 이야기는 군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멈티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카이 등에서 여러 차례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우리 국군이 KF-21 보라매를 멈티와 연동해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지금 한창 개발 중인 무인전투기 UCAV 가오리 X 2세대를 KF-21 보라매와 연동해 근접 항공 지원 등 위험한 임무를 대신하게 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엘리트 파일럿이 필요하고 정비 소요가 큰 유인 전술기의 수요를 최소화해 인명 손실과 병력 부족에 대처하려는 우리 공군의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첨단 전력, 무인 전력의 육성을 통해 나날이 부족해지는 병력 자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화가 마냥 능사인 것만은 아닙니다. 수년 내 우리 군에 대대적으로 도입될 K9A2 자주포와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K9A3 자주포를 보면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방산 명품 K9 자주포는 총 3번에 걸쳐 진화 중입니다. 먼저 K9A1은 K9에서 구식화되었다 평가받은 사격 통제 장치를 DOS식에서 윈도우식으로 바꾸면서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했습니다. 또 항법 장치에 GPS를 추가하고 보조동력 장치 APU를 탑재하고 기존 미광증폭식 야간 잠망경을 비냉가결상형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 K9A1의 총체적인 성능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하지만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한 승무원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K9A2부터는 무인포탑이 탑재되는데요. K9A2의 무인포탑은 완전히 자동화된 장전 및 사격 절차로 승무원의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감장약을 적용, 기존 최대 발사 속도인 6에서 8발을 9에서 10발 수준까지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 원격 조종 기능을 추가, 적포탄 낙하 등으로 인한 궤도 손상 등 유사시의 자주포에서 나와 원격 사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K9A3 자주포의 경우 무인 조종 기술까지 집어넣어 완전 무인으로 기동 및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9A3가 개발될 2020년대 후반부터 대당 5명이 필요하던 운용요원이 대당 1명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인력 감소인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비와 보급입니다. 작전 중 기갑 차량의 궤도가 파손되거나 이탈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아닐 경우 승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처리합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5명의 승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가지
가지 항목을 매일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는 승무원이 3명으로 줄고 K9A3는 아예 탑승 요원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해 기존 정비 방식대로 K9을 관리한다면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K9은 정비의 원활한 무리에 3개의 나사로 궤도를 분리할 수 있고 여분의 궤도 조각 2개를 싣고 다닙니다. 자잘한 문제는 현장에서 즉각 조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3명이 하려 하면 5명일 때에 비해 피로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 5명이 점검하던 것을 3명이 처리하며 늘어날 피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시에 5명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3명이라 할 수 없어 자주포가 파괴되거나 망실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인화의 함정이랄 만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2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방정비부대의 대대적인 확충입니다. 무인화로 인한 정비 소요를 야전에서 최대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단이나 사단급 제대에서 정비 소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비 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병역 자원 부족과 대우 부족으로 인한 장교 및 부사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비부대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대로 한국군이 무너져야 하느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정비의 무인화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포탄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외골격 로봇의 개발과 테스트가 한창이며 여러 무인 정비 기구들이 개발 중인데요. 가장 좋은 사례가 포신 청소기입니다. 국내 업체가 자체 개발한 이 기계는 과거 5에서 10인이 힘들어야 했던 자주포의 포신 청소를 기계가 알아서 해줍니다. 일단 집어넣으면 포신 끝까지 전진하며 포신을 청소한 뒤 알아서 포신 입구로 다시 돌아오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10명이 고생할 일을 한두 명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다가오는 병력 감소에 맞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